네, 안녕하십니까. 전북 주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전북민원연의 손주아 사무처장께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지난주에 혼자해서 쓸쓸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뉴스를 소개해 주실 거죠? 네, 오늘 세 가지 뉴스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오새만금이라고 한번 제목도 달아봤고요. 네. 두 번째는 익산시 도시공원 일몰제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창 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처분과 관련한 뉴스,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이 새만금 뉴스는 우리 전북의 오래된 수건사업 내용일 것이고, 네네. 그 다음에 지금 익산시와 순창의 뉴스는 전조가 아닌 전북의 기타 시군 뉴스로 지금 소개해 주실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선 새만금, 새만금? 네, 오새만금. 새만금. 30년이나 새만금, 네. 새만금 했습니다. 네. 벌써 30년. 네, 30년 됐고요. 네. 올해가 되게 굉장히 중요한 해였어요. 올해 그 30년 동안 끌어왔던 새만금 그러니까 수질과 관련해서 해수유통을 시킬 건가 말 것인가를 올해 결정하는 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 초부터 전라북도와 지역 언론과 관계기관들이 굉장히 이렇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네. 지난 10월 7일 날 한겨레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네.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 이 환경부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가 안호영 의원에 의해서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이 내용이 보도가 됐고, 네. 지역에서 굉장히 후폭풍이 컸었죠. 그러니까 핵심이 해수유통을 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죠. 네, 그 부분에서 이제 해수유통을 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연구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해수유통 이제 연구 용역 보고서가 이제 나오기 전에 이미 지역에서는 해수유통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이미 어느 정도 형성돼 있었던 게 아니냐인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그 시기가 문제일 뿐 좀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있었다는 게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온 내용이었는데요. 그런 좀 흐름이 반영됐던 게 9월 달에 21일 날에 신영대 의원하고 이원택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를 정치권에서는, 전북 지역에서는 거의 이제 현역 의원 중에서는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미 정치권에서는 이제 해수유통 쪽에 힘을 싣고 있었고, 이제 그거에 약간 세기를 박은 게 이번 용역 결과 보고서, 해수유통 쪽에 힘을 실은 그 정부에서 주도한 용역 중에서는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후폭풍이 굉장히 오고 있고, 지역에서는 이걸 계기로 변곡점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슬그머니 어떤 입장을 좀 바꾸고 있는 전라북도나 김제시 뭐 이제 이런 행정 쪽 문제하고,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지역 언론들 입장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거에 대한 그 전북 지역의 그 신문사들의, 언론사들의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보도하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역 언론의 흐름은 좀 드디어 어느 정도의 결론이 나는구나, 올 것이 왔다라는 좀 그런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을 보면은 이제 새만금 해수유통으로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제목이 달린 지역 언론도 있었고요. 좀 어느 정도는 그걸 수용하는 측면에 이제 그런 언론 흐름도 있었고, 이거에 대한 전라북도의 당혹감을 중심에 두고 있는 지역 언론의 모습들도 많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와서 왜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라는 약간의 그런 반발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지역신문의 보도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미 2001년에도 수질 달성을 실패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91년도에 새만금 수질과 관련해가지고 새만금 지구 간척종합 개발 사업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1991년에도 이걸 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결과 2001년에도 수질 달성에 실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차례 실패를 했었고, 또 이번에 2020년에 나온 결과에서도 수질 개선은 결과적으로 실패다. 이건 2030년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수질 개선을 하려고 해도 2030년에도 목표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번에 환경부 이제 용역 결과에서 나온 내용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전라북도나 이제 행정 쪽에서는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해서만 놓고 평가하지 말고 2025년까지 어느 정도 내부 개발이 끝난 데까지는 좀 지켜보고 나서 이제 좀 해수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계속해서 지연시키자는 입장 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해수유통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라든지 혹은 해수유통을 할 경우에 새만금 개발의 전체 어떤 계획의 변화라든지 이런 어떤 내용들에 대한 그런 자세한 그런 기사들이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좀 개발이냐 환경이냐 입장을 놓고도 이제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지금 해수유통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에 해왔던 개발의 이제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번복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빠르게 지금 새만금을 개발하고 스마트 시티 이제 도시도 조성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지금 그 흐름들이 갑자기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석연치 않아 하는 그런 지역 신문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게 이제 전북 도민일보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도민일보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온 이제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안 없는 이슈몰이를 하지 말아라라는 쪽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대안도 없이 이슈몰이에만 급급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런 지적을 전하고 있고 갑자기 그동안 뭐 다른 대안을 이렇게 갑자기 던지면서 논점을 어지럽힌다던가 이러한 보도 태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영구 용역 같은 경우는 2040년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수질 개선이 목표한 거에 다다르기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전하지 않고 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던가 대안 없는 여론몰이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가 좀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두 번 그 사실 보도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지금 30년을 끌어온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지금 이 사안을 좀 더 이제 이번 그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후속 보도들이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필요하고요. 이제 전라북도에서 계속 이제 입장을 전에는 이제 환경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개발 방법이나 변화를 이제 논의하겠다라는 그 기존 입장을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좀 이제 불리한 이제 여론이 이제 계속해서 조성이 되면서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거를 막 이게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이 평가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자 이제 이런 논조로 막 바꿔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좀 차분하게 진행돼야 될 이런 개발 방향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고 전라북도 입장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보여주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환경 보전이나 우리가 전에 브리핑에서도 기후 환경 변화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도민일보가 도외시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좀 많이 보인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역시 이 새만금과 관련해서도 환경의 문제를 좀 부차적으로 인식하고 그거가 급한 게 아니다라는 논조를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큰 차원에서 봤을 때 전북 도민의 이익이 될 것인가를 놓고 좀 더 큰 차원에서 언론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러한 차원입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익산시의 그 도시공원 문제. 이 도시공원 문제가 뭐 익산뿐만 아니라 전주도 지금 문제가 될 텐데요. 그쵸. 지금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국이 다 난리잖아요. 이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고 갑자기 도시공원이 다 이제 일몰제가 되면 녹지가 이제 많이 줄어들 문제이기도 해서 지자체에서 이걸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거의 이제 도시공원을 유지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었고 익산 같은 경우는 이제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제 사유지를 직접 매입하는 게 아니고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이제 채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정이 부족하니까
자치단체 대신에 민간 사업자한테 이제 사업을 주는 거예요. 네네. 민간 사업자가 땅을 매입하게 해서 이제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게 하고 이제 나머지는 그러니까 기부 체납을 일부 하고 일부는 아파트를 짓게 하자 뭐 이런 취지죠. 근데 익산시는 도시공원 이제 5곳이 있는데 이제 모두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성을 할 계획이라고 해요. 근데 민간업체한테 맡기면 아파트 고분양가, 지금 익산시가 굉장히 지역에 비해서 아파트 값이 높다라는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이 민간 사업자가 주체가 된다면 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시민들의 공원이 나머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파트 이제 주민의 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30%가 아파트가 들어서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JTB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파트를 고분양가 그리고 이제 이익이 익산시 전체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 주민들의 이익만으로 끝날 수가 있다라는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역 언론에서 다른 시군의 좀 사례들도 비교해보고 개발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브리핑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전주시에서 이제 종합경기장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과 관련해가지고 일부는 시민공원으로 만들고 일부는 롯데에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그때 전주시에서도 그런 계획을 밝혔는데 그때도 문제가 됐던 게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이 공원이 전주 시민의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쇼핑몰을 위한 공원처럼 조성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런 식의 개발 방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그때도 시민사회계에서 일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익산시의 아파트 문제도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개발 방식이 누구한테 이득을 주는 거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날카롭게 분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이 녹지 공간이 뭐 이런 일들로 해서 줄어드는 네. 뭐 그런 것들은 좀 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 관련된 뉴스들을 좀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순창 이야기네요. 네. 이거는 지역 주간신문 열린순창에서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처분이 좀 형평성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뉴스가 10월 8일 날에 이제 3면에 기자분에 의해서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난달 9월 23일 날에 순창군이 순창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용점 및 그 가맹점에 대해서 강력 대처를 했는데 대행점, 금융기관이거든요. 대행점이라는 것은 대행점에 대해서는 그냥 경고를 내리고 가맹점을 맺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했대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주민들이 여기를 취소하면 이용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 주민 불편을 초래할 거를 생각해서 좀 강력하게 이제 처벌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담당자의 발언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같은 문제를 발생한 거에 대해서 가맹점과 뭐 대행점 이런 곳에 대해서 형평성을 달리해서 처벌하면 행정에 대해서 이제 뭐 신뢰 문제라던가 이제 부당 이득에 대해서 누가 이득을 갖게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처벌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이 주간신문 내에서 이제 나온 뉴스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지역에서 한두 곳이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문제도 한번 점검을 해서 상품권 지금 계속해서 지역 화폐 문제들도 나오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검토하는 보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순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 그런 뉴스들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요 뉴스 브리핑은 이 정도로 마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